안녕하세요. 생활건축의 정현섭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생활건축 노준영 소장입니다. 사업성이라는 게 중요하고 이제 그 돈들을 이제 어디에 집중적으로 써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했어요. 그 숙박업 이제 트렌드를 보면 그 앱을 통해서 방문하거든요. 예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제 신뢰에 투자를 하는 거를 큰 목표 중에 하나로 잡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저희가 이제 뭐 본질에 충실한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 설비나 어떤 뭐 단열이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뭐 방수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초반에 비용이 좀 많이 들지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더 돈을 아끼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업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보일러도 제대로 고치고 뭐 수도 배관도 제대로 고치고 뭐 창문도 이제 단열이 좋은 걸로 바꿔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리모델링의 주안점을 잡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설비가 제일 클 것 같은데 저희가 답사를 갔어요. 그 건물 설계하기 전에 이 설비를 그대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는 실제 철거를 진행하면서 그 설비들에 대한 노후도가 너무 심한 것들이 좀 있어서 교체를 더 하게 됐던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판단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었죠, 돈이 설비에. 그런 부분들이 제일 난관이었고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방 한 개가 벌 수 있는 돈,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거의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가가치를 늘리기 위해서는 방수를 늘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원래 29개였던 객실을 큰 방을 조금 작은 방 2개로 쪼갰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방을 2개를 더 늘려서 총 31개의 객실을 만든 거죠. 사실 수익이 방 1개당 거의 150에서 160 한 달에 2개면 350, 340씩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계산을 하고 또 방을 나누기 위해서는 구조 보강이나 건축 인허가를 대수선 인허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비용도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 저희가 직접 다 건축사이기 때문에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좀 유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반 숙박 운영자들이라고 하면 사실 그런 것까지 보기에는 쉽지 않았겠죠. 저희는 뭐 완벽하죠. 근데 이제 저희가 애초에 이 공간을 접근할 때 개념 자체가 모텔 비용으로 호텔의 공간을 경험하게 해주자 이런 취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설계를 할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호텔 룸을 만들듯이 했어요. 동선이나 가구의 배치나 그런 콘센트의 위치, TV의 위치, 그다음에 마감 수준 이런 것들도 마감 재료나 이런 것들이 전혀 웬만한 비즈니스급 호텔 수준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저희가 엄청 신경을 썼던 거죠. 호텔의 경험을 해주게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기본적으로 가장 작은 방은 크기는 좀 작지만 좀 작은 컴팩트한 크기 안에서 그런 모든 이제 뭐 비즈니스가 됐던 연인이 됐던 그런 기능들을 이제 컴팩트하게 좀 담아 봤었고요. 그래서 뭐 그런 방 같은 경우 오히려 조금 작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침대나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좀 작은 공간이지만 좀 약간 이제 포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고객분들이 그런 방을 선택해서 또 좋아하시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디엄 이제 중간 사이즈의 방인데 그 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표준 스탠다드한 객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일반 비즈니스 이렇게 뭐 연인들이나 여행 오시는 분들 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여기는 호텔이구나 싶은 그런 수준으로 이제 침대 배치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어떤 화장실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이제 되어 있고 또 뭐 협탁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뭐 잠깐 다과를 즐길 수도 있고 TV나 넷플릭스 같은 기능들도 이렇게 적절하게 담겨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라지룸과 스페셜 라지룸이 있는데요. 라지룸 같은 경우는 테이블이 되게 큰 테이블이 들어가 있어요. 여분의 공간도 되게 많고 그래서 다른 그 행위를 할 여지가 되게 많죠. 예를 들어 뭐 공부를 한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라지룸이 있고 그 다음에 스페셜 라지룸은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정말 호텔에 왔구나 하는 기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룸이에요. 거기에 이제 소파도 구성이 돼 있고 예쁜 테이블과 화장실이나 그런 것들도 확실히 다른 데보다는 더
같이 고급 재료를 써서 만들어놨죠. 그리고 스페셜 라지 룸에는 그 쇼케이스 냉장고가 있어요. 그래서 케이크를 담아놓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쇼케이스 냉장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트윈룸은 이제 침대가 두 개죠. 싱글 침대 하나, 퀸 사이즈 침대 하나. 출장객들, 비즈니스 고객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 룸에는 스타일러가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그 생활 건축은 아무래도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을 이제 다루는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공만 하시는 분들은 시공만 보고 뭐 설계만 하는 분들은 설계만 보는데 저희는 전체를 이제 큰 그림으로 보고 이제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이죠. 공간의 완성도라고 하면 공간의 완성도인데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협업해가지고 이제 같은 목표를 가지고선 설계와 시공이나 운영까지 해서 이제 일맥상통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저는 큰 장점인 것 같고 다른 이제 업체들이 가지지 못한 다른 회사들이 가지지 못한 인력 풀들인 것 같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호텔 시공 생활 건축이 하는 호텔 시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